안녕하십니까. 모래장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자, 지난 회에서 이제 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게 바로 화폐 전쟁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이제 중국의 경제학자인 그 스홍빙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어떤 현대 경제의 뒤에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금융 재벌 가문에 대한 요거를 이제 폭로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살짝 이제 음모론 같기도 하지만 나름 이제 실제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배경으로 근거로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런 좀 남들이 흥미롭게 읽을 만한 그런 책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빌 게이츠를 얘기를 하죠. 빌 게이츠의 재산이 근데 뭐 얼마 전에 뭐 2위를 밀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빌 게이츠의 재산이 약 한 80억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진정한 부자도 아니지 엄청난 부자는 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이 금융 재벌 가문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그들의 재산이 거의 뭐 몇십조 달러 뭐 이렇게 이른다고 하니까 이건 뭐 그것도 이제 추정 정도만 하는 것이고 뭐 정확하게 금액은 뭐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이제 빌 게이츠 재산의 거의 뭐 1만 배 정도가 되는 거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제 이 금융 재벌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살짝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가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융업 같은 것을 이제 약간 살짝은 제가 좀 비난하는 그런 논조가 될 것 같긴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제 제가 금융업계의 모든 분들을 다 그냥 몽땅구리 싸잡아서 비난하자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최근에 그 금융 대란이 있었던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사실 이제 비록 그 사태를 금융업계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분들이 따지고 보면 사실 이제 바로 그 금융업계에 그 종사했던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을 저도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단지 그 어떤 극소수의 어떤 그룹 인물들이 우리의 그 경제 활동에 얼마만큼의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미치고 있는지 또 그런 영향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한 번쯤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자, 1694년 영국은 그 두 차례에 걸쳐 어떤 내전으로 인해서 국고가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정부가 이제 돈이 모자라고 그러면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죠. 채권을 발행을 해서 부족한 정부 예산을 이제 돈을 메꾸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윌리엄 패터슨이라는 이제 은행가가 영국의 정부에 대해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안이 내용이 뭐냐면 그 자본금 한 120만 파운드의 민영 주식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 이 120만 파운드 모두를 영국 정부에만 딱 빌려주고 꿔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그 대가로 매년 8% 정도의 이자만 그리고 약간의 관리비 정도만 주면 자기가 그 꿔주겠다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방법론적으로는 이제 미래의 국민들이 납부할 세금을 담보로 잡고 자기 은행이 갖고 있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그 금을 갖고 있으면서 그 은행권을 발행해서 정부에게 빌려준다는 거죠. 뭐 사실 뭐 은행권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말씀드린 거죠. 금 보관증인 건데 이제 원래는 이제 영국 정부가 120만 파운드의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서 필요한 돈을 이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걸 이제 하나의 민영 은행이 한 방에 이제 빌려주면서 그 이자를 매년 갚으라는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매년 한 10만 파운드 정도의 그 은행에 그 정도만 이제 은행에 이자로 이제 지불을 하게 되면 굳이 뭐 번거롭게 그 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사실 이게 채권이라는 게 잘 팔릴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가격이 뭐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걱정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한 방에 120만 파운드를 이제 땡겨 쓰면서 이제 이런 그 골치 아픈 것도 이제 한 방에 해결이 되는 뭐 그런 이제 제안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게 뭐 담보 자체가 미래에 걷어들일 세금이다 보니까 뭐 언제까지든 간에 이제 원금 상환 같이 없이 뭐 이자는 계속 낼 수 있으니까 연장도 계속 가능하면서 어떤 보기에는 이제 아주 이거 그럴싸한 뭐 그런 제안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국민의 세금이라는 게 이게 사실 이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뭐 이만큼 확실한 담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확실한 담보죠. 결국 이제 대부업자인 은행이 제일 좋은 아주 안전한
그런 거래인 겁니다. 이게 절대로 뭐 떼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아주 확실한 대출 상품을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연말이면 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잡니, 뭐 예산 잡고 뭐 머리 싸매고 좀 골치 아프죠. 근데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부러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결국 이제 이 제안은 영국 정부한테 이제 흔쾌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국 왕실이 특별 허가증을 받은 이 윌리엄 패터슨이 그 드디어 이제 최초의 현대식 민영 중앙은행을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이 은행이 바로 지금까지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잉글랜드 은행이 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기껏해야 뭐 이놈들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뭐 이 정도네, 약간 좀 부럽지만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민영중앙은행이 발행한 이 은행권을 영국 정부가 이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때까지 영국 내에서 통용됐던 다른 은행들의 그 금보관증, 즉 다른 은행들의 은행권들이 싸그리 이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국 그 잉글랜드 은행에서 발행한 이 금보관증, 이 지폐만 아주 완전히 독점적인 위치를 완전히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그런 은행권, 즉 이제 국가 화폐의 자리를 완전히 잡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은 이제 식민지 개척, 미국 뭐 이런 데 식민지 개척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식민지 개척하고 그 증기 기관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이게 이제 경제 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정부 이제 씀씀이도 이제 많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식민지에 가가지고 금도 좀 뺏어오고 뭐 세금도 많이 걷어갖고 재정도 이제 빵빵해져가지고 영국 정부도 이제 돈이 이제 많아지게 되죠. 근데 이제는 문제가 이 중앙은행에서 빌린 돈을 이제 돈도 많으니까 이제 갚아야겠네 하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영국 내에서 통용됐던 이 화폐가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이 은행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을 내가 이제 갚으려고 영국 정부에서 대출을 갚으려고 딱 한다 그러면 나라 안에서 돌아다니던 그 모든 금보관증, 즉 화폐를 죄다 다 긁어 모아서 은행에다가 던져주고, 그리고 은행은 그걸 받아서 금으로 주고, 그리고 이제 은행권을 다 소각을 해버려야 되던, 이게 보관증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나라 안에서 이 돌아다니던 돈이 홀라당 그냥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게 교환 수단이 필요한데, 이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돈을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홀라당 게 시장에 거래할 수 있는 돈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제 점점 커나감에 따라서 그 시장에서 되는 유통되는 돈의 양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뭐 더 찍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또 영국 정부가 그 잉글랜드 은행, 즉 그 민영 중앙은행에서 또 돈을 빌려야 되는, 그래서 그게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거는 돈을 찍어내기도, 그렇다고 이제 대출을 갚기도 아주 애매한 이런 상황이 이제 닥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한 나라의 정부가 시장에 통용되는 돈의 양, 즉 이제 통화량이라고 부르죠. 이 통화량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그 이유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많은데 좀 깊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게다가 이 민영중앙은행이 실제 금을 정말 쌓아놓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만큼 딱 은행권을 발행했냐, 이거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전편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사실상 이제 은행권을 화폐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은행들은 이제 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짜 금 보관증, 즉 은행권을 막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역시도 실제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은행권을 찍어내게 되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에 또 상응하는 엄청난 이자 소득을 얘들이 이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 때문에 1931년도 화폐를 가져가 봐야 나 줄 금 없다, 이렇게 이제 배째라 그러면서 금 본위제 자체가 영국에서 이제 폐지가 되고, 1936년도에 이제 영국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 이 잉글랜드 은행이 국유화가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약 한 250여 년간 이 민영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의 주주들의 배는 빵빵해지는 아주 엄청난 이익을
쭉 챙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된 은행가들, 뱅커들이죠. 은행가들은 이제 그 부를 도구로 이용해서 그 이제 전 세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한 번쯤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바로 이제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국제은행가, 이제 인터내셔널 뱅커죠. 이 가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가문입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향력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사실 뭐 음모론이다 어쩌고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전 세계의 그 정치, 금융, 언론, 뭐 석유, 뭐 회사 등등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 치고 그들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는 게 뭐 사실입니다. 별의별 것고 폼나는 것들은 뭐 다 갖고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뭐 단지 이게 어떤 음모론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권력, 재력, 뭐 언론, 뭐 웬만한 것들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가문에 대한 이제 음모론 중에 미국 대통령들의 어떤 암살과 뭐 독살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긴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야기의 포커스를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달러의 발행은 FRB라고 그러죠. 이제 Federal Reserve Bank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은행이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해서 뭐 뉴스에도 이제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Federal 연방정부 그렇다고 뭐 이게 연방정부하고 어떤 특별한 관련이 있느냐? 그거는 좀 아니고 그 리저브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뭔가를 뭐 준비를 하고 뭐 갖고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별로 아니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언제든지 달러를 그냥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당연히 뭐 민간 기구고요. 이것도 정부는 이제 그 중에 주주 중에 그 일부 소액 주주로서 이제 참가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FRB의 그 실질적인 주인이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로스차일드 가문을 포함한 어떤 인터내셔널 뱅커들, 그러니까 국제은행가들이라는 거죠. 이제 하지만 사람들이 언뜻 듣기에는 이제 뭔가 이제 정부 기구처럼 보이게 하려고 처음부터 이름도 그딴 식으로 이제 지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초기 이제 미국은 영국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청교도들을 이제 이주시키게 되면서 이제 시작된 나라죠. 또 말하자면 이제 대부분의 땅덩어리는 그 영국의 이제 식민지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국에서 여러 가지로 영국으로부터 그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야 되고 이제 그런데 이게 처음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뭐 보따리 한두 개 싸가지고 무대포 정신 하나 갖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뭐 그러고 넘어가긴 양반들인데 이게 뭐 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야말로 재산 하나 없는 개털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시장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나 뭐 금 이런 건 이제 별로 없었을 테고 근데 결국 이제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통화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식민지 총사령관이 정도 되는 양반이 바로 이제 조지 워싱턴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도 사실 뭐 이 양반 입장에서 나라 운영하기가 엄청나게 이제 깝깝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황무지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영국에서 가져갈 것도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수입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 자체는 이제 적자도 이제 계속 커지고 그리고 이제 뭔가 시장을 또 움직이려면 돈 같은 것도 필요한데 그 돈도 사실은 뭐 다 죄다 영국에서 가져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초창기 미국 내에서는 최소한 어떤 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옛날에 그 대체 화폐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옛날로 이제 돌아간 거죠. 이때 이제 뭐 담배, 뭐 쌀, 보리, 옥수수 같은 거 약 한 16개 내지 17개 종류의 그런 대체 화폐들을 뭐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는 미국의 경제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이제 턱없이 좀 부족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이런 대체 화폐들은 금방 뭐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래저래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미국 정부, 즉 아직까지는 이제 식민지 정부죠. 이 정부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를 발행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 금을 담보로 했던 어떤 은행권과는 좀 다른 최초의 단지 그 신용 하나만을 갖고 만들어낸 신용 화폐가 되는 셈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보장한다는 건 사실 간단합니다. 이제 모든 세금을 이 화폐로만 내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게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폐 출현으로 해서 그 미국의 경제 발전은 엄청나게 이제 빨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정부가 보장하는 이제 법정 화폐,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리걸 텐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달러 지금 이제 미국 달러와 앞면을 딱 보시면 This note is legal tender for all debts, public and private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지불 수단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금으로 바꿔주는 어떤 금 보관증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게 아닌 단지 이제 종이일 뿐이지만 근데 정부의 신용으로 이걸 뭐 돈으로 인정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법정 화폐는 은행으로부터 이제 빌리는 게 아니니까 영국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에다가 뭐 갚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자 같은 것도 낼 필요도 없고 그야말로 이제 거품이 하나도 끼지 않은 오로지 단순히 올고지 그 상품 거래만을 위해 만들어진 아주 순수한 통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신용화폐를 이제 보증하는 것은 이제 한 나라의 정부이니까 이제 다른 나라와 이제 무역을 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기에는 좀 많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미국은 그야말로 이제 신대륙 자체가 고립무원의 땅이다 보니까 완전히 내수용 화폐로 발행을 하게 가능했고 뭐 그렇게도 충분히 그 기능을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초기에 발행된 이 신용화폐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문구 외에 뒤에 이제 except duties on imports and interest on the public debt이라고 문구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그 이제 해석하자면 수입 관세나 뭐 어떤 공식적인 이자 같은 거 그런 지불 수단으로는 이건 쓰지 못한다. 뭐 이제 이런 게 조건을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때 그야말로 이제 가치 교환의 수단으로서만의 화폐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아주 합리적인 그런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영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당시 이제 영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 새로운 미국이라는 이 엄청난 시장에서 새로 벌어들일 이익을 생각하니 이게 뭐 그야말로 잠도 안 왔겠죠.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화폐들을 쥐들이 이제 만들어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완전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엄청 당황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열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영국 은행은 이제 미국이 그 새로운 화폐를 쓰는 거를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치사한 짓들을 이제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국 정부를 이제 콕콕 찔러 갖고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통화조례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통화조례법의 그 내용은 결국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미국도로 야 너네 새로운 화폐 만드는 것을 하지 마라. 화폐 만들지 마. 더불어서 미국이 이제 영국에 지불해야 되는 어떤 세금이라든가 모든 이제 수출에 관한 상품 거래 대금 이런 건 무조건 금하고 은으로만 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사실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금광이 막 개발 나중에 이제 됐지만 그 훨씬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깝깝한 거죠. 자기들한테 잘 먹고 살겠다고 뭐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뭐 계속 딴지를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뭔가 뜯어낼 것들을 뭐 찾아내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을 이제 계속 쪼고 뭐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하고 영국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런 국제은행가들, 이런 사람들이 뭐 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그런 무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독립한 미국에서도 결국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세력을 키우려는 시도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미국이 이제 독립하자마자 초대 재무장관, 그 자리에 자기들 사람들, 이 은행가들의 사람들을 딱 박아놓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 영국과 같은 그 국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민영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 로비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과 같은 이런 민영은행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말아먹는 것이라는 것 사실을 당시 이제 미국 정부나 대통령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상황은 이 독립전쟁을 이제 막 끝내고 나서 미국 정부는 당연히 재정은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바닥인 상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라는 또 새로 또 재건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좀 큰 덩어리 돈, 목돈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뭐 사왔던 뭐 전쟁 물자라든가 뭐 거기에 대해서 외상으로 한 것도 갚아야 되지 뭐 나라를 또 재건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도 또 외국에서 또 사와야 되지 뭐 근데 이걸 다 금으로 지불해야 되면 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 이 잉글랜드 은행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서 1811년 때 이제 20년 기간 한정으로 해서 그 민영중앙은행이 이제 미국 내에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 은행의 지분의 70%를 그 잉글랜드 은행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나누어서 분파해서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이제 안타까운 사건인데, 근데 이 이후로도 이제 미국 대통령들과 이들 그 국제 은행가들의 이제 싸움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영중앙은행이라는 게 결국 이제 뭐 나라 돈을 이제 지들의 이익으로 야금야금 이제 뺏어 먹는 그런 기간이 되니까 정말로 이제 뭐 정부나 이제 의식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뭐 정말 눈에 가시 같은 뭐 그런 존재들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 민영은행을 이제 없애려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년 한정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연장을 하긴 했지만 결국 이제 이런 미국 대통령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1836년 이 중앙은행은 이제 결국은 폐쇄가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금융은행가들이 미국 내 이제 어떤 금속 화폐 유통량을 이제 확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 후에 약 한 5년 동안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거 닫고 나서. 근데 그러나 이제 다행스럽게 그 시절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금광 샌프란시스코가 드디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거기 이제 호전이 되죠.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미국 대통령들과 이들 간의 싸움들이 계속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양반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당시가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던 시기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또 전쟁이니까 또 당연히 이제 국고가 바닥이 나고 또 국가 재정을 위해서 대출도 또 필요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금융 재벌들이 그 유럽 쪽에 있었던 영국을 포함해서 이 당시에 국제 금융 재벌들이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오케이 우리가 돈 꿔줄게 하면서 대출 이자를 거의 30% 이상으로 막 확 때려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 뭐 대통령 입장에서 보니까 가뜩이나 이 새끼들 미워 죽겠는데 더 이상 이제 야 이건 아니야 하고 이제 링컨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린백이라는 이제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제 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너희들 그 잉글랜드에서 발행한 뭐 이런 것들을 화폐를 쓸 수밖에 없다 쳐도 최소한 우리 미국 내의 그 내수 시장에서만큼은 우리 돈 쓸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붙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제 링컨이 이제 암살을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도도 결국 이제 무기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암살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어찌됐거나 근데 그 이후에도 어떤 이 민영은행과 이게 대립했던 수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뭐 암살, 독살로 죽게 되는데 근데 정말 이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 대통령들의 그 재직 중에 사망률이 아주 유명한 그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시 미국 그 선봉부대의 평균 사망률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 수치가 사실은 이제 국제은행가들에게 대한 어떤 음모론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뭐 그런 통계 자료들이긴 합니다. 뭐 어찌됐든 결국 이제 이렇게 수많은 대통령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FRB는 아직까지도 실제로 이제 실질적인 주주가 정확히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는 그런 순수한 미정은행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전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면서 계속 찍어내면서 굳건하게 그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죠.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 어디냐? 예, 맞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죠. 근데 이 한국은행은 이제 미국의 FRB하고는 조금 이제 초기에 이제 설립 구조가 좀 다른데,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1950년 6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인정하는 법정 화폐의 발권 은행으로서 은행들의 은행에다가 그 밑에 있는 은행들에다 돈 꿔주는 이제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자본 특수법원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금본위제의 금보관증 같은 그런 화폐가 아닌 순수하게 그 미국식의 어떤 신용화폐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무자본이라는 얘기인데 무자본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이제 자본금은 빵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주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자본금이 빵원. 그럼 처음에 이거 자본금도 없는데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건물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사무실 용품도 사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한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돈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돈 찍어서 자기네들이 찍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한국은행은 사실 그래도 됩니다. 또 근데 그렇게 하라고 또 만든 은행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은행이다 보니까 이제 외환 거래라든가 어떤 뭐 다른 은행이나 정부에다가 이제 대출도 해주고 그 이자도 받고 뭐 그런 업무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보통 이제 일반인이라든가 뭐 일반 기업들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을 뿐이지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영업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워낙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똘똘하다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매년 아주 좀 괜찮은 수익을 또 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다만 이제 무자본의 주주가 없는 아주 특수한 법인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배당금 돈을 벌어도 이익을 내도 배당금을 줄 곳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계속 거기에 법인에 쌓이게 됐죠. 쌓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일 때는 거기 쌓인 거기에서 좀 뺏어 쓰기도 하고 그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그냥 또 막 찍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또 많으면 또 대충 또 태워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그 어떤 기능은 우리나라의 전체 그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버금가는 그 어떤 아주 윤리의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죠. 뭐 요즘 공무원들 보면 이게 공무원의 윤리의식이라는 비유가 조금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 임명을 한다거나 월급 조정 같은 거를 결정하기 하는 거는 보통 일반 회사처럼 대표 주주들로 구성된 어떤 이사회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제 정부하고 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상공회의소 뭐 이렇게 등등해서 추천하는 그런 이제 인물들과 함께 한국은행 총재가 포함해서 하나 이제 그런 위원회가 조성이 돼서 그 위원회에서 이제 이 운영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보면 어찌 보면 이제 미국의 그 FRB하고 살짝 비슷하기도 하죠. 미국 FRB도 이제 그때 운영하는 게 정부 사람도 몇 명 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뭐 그거야 뭐 사실 우리나라가 뭐 아시다시피 워낙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좀 받았으니까 구조적으로는 좀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사실 전 세계 어떤 그런 각 나라의 어떤 중앙은행들 그 내부하고 이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좀 대부분 좀 베일에 가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좀 비밀이 좀 많은 그런 조직들이죠. 이제 아무튼간에 이제는 이제 모든 나라들은 당시 옛날에 그 유럽처럼 아무나 이제 다 은행권을 막 찍어내고 뭐 이런 것들 아니고 그런 이제 중앙은행처럼 딱 한 곳을 정해가지고 그 은행에서만 이제 그 나라의 법정 화폐를 찍어내고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기축통화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이제 기축통화라고 하면 국가 간의 어떤 대금, 결제나 또 금융거래를 할 때 기본이 되는 이제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하죠. 아주 초기에는 이제 모든 나라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어떤 금을 기반으로 하는 영국 파운드가 이제 나름대로의 기축통화 역할을 했었죠. 근데 향후에 이제 미국 달러가 현재까지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5일 달러라고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의미는 사실 5일은 미국 달러로만 거래한다 해서 나온 게 이제 5일 달러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제 현재의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아주 세계적인 사건이기도 했죠.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국제 간의 거래가 이제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엔화나 뭐 유로화, 뭐 싱가포르 달러, 뭐 이렇게 중간에 미국 달러 끼지 않고도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는 시대가 되었긴 했지만, 하지만 이제 이건 이제 어느 정도 교육 규모가 되는 나라들이라니까 이제 가능한 얘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뭐 아프리카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나라에서 걔네들 통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외환은행에 그거 가봐야 안 바꿔주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나라 역시 대한민국 우리 원화를 가지고 가봐야 거기도 뭐 안 바꿔주겠죠. 근데 이제 달러는 양쪽 다 통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달러가 기축 통화라는 그 자리를 잡게 된 거고, 이 기축 통화를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기축 통화를 찍어내는 이 미국과 그리고 이 FRB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유로를 이제 탄생시킨 이제 배경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도
이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응하기 위한 위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국은 유럽연합에 이제 속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파운드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던데, 이제 그런 이유들을 보면 결국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현재 어떤 금융 쪽은 사실 이제 뭐 같은 뿔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쭉 얘기했듯이 당연히 이제 지들 범위 밖에 있는 화폐들을 이제 좋아할 이유가 없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한 지금은 이제 중국의 이제 위안화도 이제 여기 이제 이 싸움에 이제 가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말 화폐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돈의 탄생과 발전에 대해서 이제 살짝 이제 훑어보았는데요. 분량 때문에 이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도 사실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이제 그래도 현대 그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아주 정말 순수하게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정도를 이제 감을 좀 잡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한번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경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금융권과 접할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금보다도 더 복잡하고 교묘한 그런 이제 금융 상품들이 이제 막 쏟아지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우리 오아들의 이야기가 다양한 어떤 금융 활동을 하게 될 우리 그 아이들이 조금은 더 깊이 살펴보고 조금은 더 고민해서 향후에 좀 큰 실수를 피하는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비록 돈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긴 했지만, 이 이야기가 이제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돼서 앞으로 다양한 이제 경제학적 지식을 배워나가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아들의 강함이었습니다.